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4월도 흘러가면서 이제 또 5월을 맞이하는 시간인데 주식시장 흐름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시장 점검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4, 5월 특별히 5월, 6월 여름이 시장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4월 들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늦춰지고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랑 한 방씩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환율이 1,400원을 넘고요. 그렇죠? 매크로 환경이 되게 좀 안 좋아요. 뭘 좀 어떤 걸 체크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달러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네. 일단 2분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게 4월 첫 번째 주였나 그때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도 2분기가 좀 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달러 대비 고환율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달러화가 기술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저변에 유로화가 이제 약세가 좀 심하다는 거. 유로화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좀 유로 쪽은 빠르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하니까 이제 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엔화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방향 전환에 대한 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걸로 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대놓고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올리는 쪽으로 갈 거야 그랬으니까 강세로 갈 걸로 했는데 웬걸요? 153, 154 그냥 그죠?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네. 이제 저변에 깔린 심리가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네. 이런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약세를 이제 보인 데다가 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도 좀 어쨌든 간에 중국 통화 위안화하고도 좀 같이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어떤 그런 패턴이 되다 보니까 유독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여차하면은 이머징 마켓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항상 이제 달러 유출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대중 무역이 특히 수출 쪽이 이제 급감을 하면서 그 무역 의존도가 이제 대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이 상황이 이제 결국에는 그 미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달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에는 미국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덜하더라도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마사지가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에서도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측면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분기가 미국 달러 시장에서는 좀 유동성이 좀 수축되는 기간입니다. 네, 여기서 줄어든다는 거죠. 네네. 그 이제 밑에 적어놨지만 4월 5일에서 20일 사이에 최소 10조 정도 배당금이 유출이 됐고요. 네. 이거 말고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 일단 그 1분기 이후에 그 발행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요. 장기채 발행을 늘리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단기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단기채를 발행한 걸 산 걸 가지고 다시 재신용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은행에다 담보로 맡겼을 때 거의 뭐 3개월물, 1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제 보증을 받고 가는 반면에 이게 이제 5년물, 10년물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떨어지게 되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요즘 미국에서도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중 창출이 어려워지니까 유동성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채권 발행량보다 상환 금액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2분기가 지금 4월 달 특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역시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나온 게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4월 달에 미국은 납세의 달입니다. 세금 내는 데. 네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 25일까지 납세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자금들이 시중에서 미국 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다가 지금 이제 월 950억 달러의 QT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고 올랐던 데서 그 유동성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앞서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노이즈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 CP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유가도 어쨌든 86까지 지금은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86달러까지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7 여기까지 올라갔었고 뭐 원하는 1,400원까지 찍었었고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4월에 이제 초반에 오셨으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조금 대비를 하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죠? 네네. 지금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약간 패닉 정도는 아니거든요. 조정이.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좀 2분기 동안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환율도 사실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지만 그다음에 참 환율 우리 원화가 또 환율 올랐던 거 약세 국면은 또 배당금이 나가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앞서 그죠? 말씀드렸었던 네,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그러면 남은 2분기가 4, 5, 6이잖아요. 그렇죠? 5월, 6월까지 계속 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일단 4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 유동성 긴축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클라이막스는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25일까지는 어쨌든 계속해 가지고 세금을 납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4월 말로 가면서 이제 완화가 되고 또 중단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시중에서 납세했던 돈들은 다 재무부 계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돈이 다시 이제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풀리는 시점이 이제 4월, 5월 들어가면서 이제 또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5월 1일 날 FOMC가 있고요. 5월 2일 날 아마 이제 금리 결정하고 할 텐데 금리는 뭐 어차피 안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예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QT 감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난번 FOMC에서 QT 감속을 곧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곧이라고 해서 다들 5월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950억 달러씩 지금 QT를 진행하고 있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을 뭐 반으로 줄인다든지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유동성이 그때부터는 좀 이제 완화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무부 계정에 들어가 있던 돈이 풀리고 QT가 만약에 감속 일정이 구체화된다 그러면 5월 한 중후반까지는 그림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봐서 5월 달이 어떻게 보면 그도 항상 보면은 5월이 세린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항상 안 좋게 이제 생각을 하는 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4월하고 그 2분기를 놓고 보면 4월이 유동성 감소의 클라이맥스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6월입니다. 그리고 5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5월에 거기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QT 감속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앞에서 4월에서 달러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재무부 계정에서 어쨌든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5월이 이번에는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본격화돼서 진짜 생각보다 괜찮네. 최소한 좀 매매해 볼 수 있고 어떤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으려면은 QT 감속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거고요. 이게 아마 4월 말에 PCE 지수 발표가 날 건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2.7%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MOM으로 보면은 0.1 정도 줄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주는 게 CPI는 올라가는데 왜 PC는 주냐. 이게 약간 후행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내용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C 쪽에서 만약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서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다시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또 살짝 또 얹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돼준다고 그러면 5월 달은 좀 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 6월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유동성 긴축이 수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6월은 왜요? 6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역시도 해외 달러 해외 거주 미국인들 납세가 또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추가 납세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 시장 쪽에서는 자금이 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때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지만은 단기채 발행 물량을 줄여버리면서 장기채를 늘리고 여기다가 채권 순 상환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흡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금융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좀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2분기를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5월이 좀 상대적으로 이번엔 나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그거는 PC도 PC이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거기서 QT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하는지를 네. 지켜보셔야 된다. 금리는 뭐 지금 원래도 사실은 이제 이연돼서 6월부터 해서 했는데 6월은 뭐 이제 완전히 뭐 거의 물 건너간 얘기인 네네. 것 같고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5월에 또 뭐 무슨 세상 천지개벽할 일이 나와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할 가능성이야 뭐 있긴 있는 거죠. 1%든 3%.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넘어가는 건데 QT는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롬 파월까지도 지금은 그 연준 위원들이 막 이제 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롬 네네. 파월은 비둘기적이었는데 파월도 얼마 전에 뭐 캐나다 뭐 그 컨퍼런스 할 때 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금리는 표면적으로 내리기 어려우니까 QT를 좀 줄여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겠구나. 네네. 라는 눈에 안 보이게 할 수도 네네. 있고. 근데 그것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 돌이켜놓고 보면 작년에 내내 네. QT를 한다고 하면서도 네. 실제는 시중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왔었거든요. 음. 뭐 이제 3월에 중지된 BTFP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그랬고, 그다음에 작년에 단기채 발행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신용 창출을 계속 유도해 왔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 그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경기도 꺾고 싶지 않은 두 가지가 지금 병행립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연내 할 생각이 있다면은 저는 6월이나 7월 중에는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네. 지금 어쨌든 그 기준금리가 5.5잖아요. 네. 근데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 얘기하는 게 2.5에서 3%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 2.5에서 3%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감안을 해봤을 때도 최소한 1% 정도는 아직은 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해놓고 나서 다시 물가가 튈까봐 지금 이제 그런 걸 우려하고 있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지금 재무부 입장 옐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럼 재무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다들 뭐 9월 얘기를 하는데 9월쯤 되면은 이거는 정치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진짜 할 생각이 있다. 그다음에 파월도 어떤 식이든 간에 올해 자기가 말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완전히 뒤집지를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6월 7월 중에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거 끝나고 나면 만약에 한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있다면은 저는 연말이지 대선 그 앞두고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가능할 가능성이 있죠.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러지만 연준 위원들도 확확 바뀌어요.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연초에 보면 올해 뭐 6번 내린다 그랬나요? 5번 내린다 그랬나 그죠. 시장은 뭐 그냥 확확 바뀌기 때문에 7월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태에 따라서 6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정리 좀 해보면요. 어쨌든 EQ는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EQ는 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분기는 아니다, 그죠? 그렇죠. 약간 좀 슬로우하면서 그 가운데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이제 하면서 대응하면 좋고, 그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러면 EQ를 지나고 3Q, 4Q에는 시장이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조정을 거친다고 하는 적어도 올해 시장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 일단 지수상의 피크는 3분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3분기가 가장 화려하게 불꽃을 좀 태울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가 약간 슬로우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유지가 되든 어쨌든 간에 임기 첫 해에는 전체적으로 또 다시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길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지금 거품, 뭐 버블이 막 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기 2분기에 고비를 넘어서면은 그래도 괜찮은 그림이 어쨌든 하반기에 나오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메가 트렌드가 뭐 인터넷 혁명 우리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이게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긴 기간에 나오는 사이클이기 네네. 때문에 AI 혁명이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죠. 전쟁도 뭐 더 이상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점에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2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전략을 짜고 네. 또 3분기에 말씀하신 갈 수 있는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를 구축해 놓는다고 하면 3분기 기대할 만하네요. 예,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이영훈 이사님과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